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수비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럽과 남미 리그 성적과 국가대표 득점 기록을 합산하였습니다. 10위는 시니사 미하일로비치입니다. 1990년대 후반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당대 최고의 프리키커라고 추앙받던 미하일로비치는 특히 날카로운 왼발킥을 자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비교적 가까이에서 차는 다른 프리키커들과 달리 초장거리 프리킥을 곧잘 넣었다는 것이죠. 포지션은 분명 수비수였지만 등번호가 독특한 11번을 달고 뛰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가 수비만 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왼발 슈퍼 프리킥은 1998년 월드컵 첫 경기에서 진면모를 드러냅니다. 유고 내전으로 인해서 미하일로비치에겐 처음이자 마지막의 월드컵이었습니다. 미하일로비치의 프리킥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 경기에서 프리킥으로 3골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미하일로비치는 역대 세리에 A 프리킥골 28골을 기록해 피를로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9위는 프란츠 베켄바워입니다. 흔히 수비의 교과서, 완성형 수비수라고 평가받는 베켄바워는 클럽과 국가대표를 가릴 것 없이 종횡무진한 전설입니다. 강한 자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자이다. 그의 말처럼 베켄바워는 커리어에 있어서 정점을 찍은 선수였습니다. 3번의 월드컵에서 1, 2, 3위를 모두 경험했고 유로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100경기 중 절반이 넘는 50경기를 주장으로 뛰었으니 중심이나 마찬가지였죠. 수비수로서 능력도 무결점에 가까웠지만 공격 능력도 탁월해 월드컵에서 네덜란드를 격파하는 결정적인 골을 터뜨립니다. 경기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졌고 뛰어난 드리블로 찬스까지 만들어 플레이 메이킹까지 갖추었습니다. 프리킥도 종종 찼지만 그의 득점 패턴은 깊숙한 공격 가담 못 때리는 중거리 슛이 일품이었습니다. 골수도 엄청났지만 도움도 통산 74도움으로 전문 패서와 같은 성격도 보여주었습니다. 8위는 이언 하트입니다. 아일랜드 태생의 왼쪽 수비수 이언 하트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리즈 유나이티드를 대표하는 수비수였습니다. 이언 하트도 왼발킥이 매서웠던 선수였지만 오른발도 곧잘 쓰는 선수로 동시대 수많은 아일랜드 선수 중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던 그였습니다. 전성기 때 스피드가 다소 느리고 활동량이나 시야가 좋은 것이 아니었지만 킥 하나는 예술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뛴 베컴의 오른발에 항상 이언의 왼발이 대비되곤 했습니다. 이언의 등장으로 당시 아일랜드 대표팀 선배였던 데니스 어윈은 이제 마음 편히 물러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EPL 1999-2000 시즌 베스트 멤버에 선정되면서 정점에 올라섰고 2001년 리즈의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도 강팀 바르사, 레알 등과 경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리즈의 챔스 4강 수비의 핵심 중 한 명이 바로 이언 하트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200억 제안을 했지만 리즈는 이걸 거절했고 이언 하트는 계약이 종료된 후 2004년 스페인 레반테로 둥지를 옮기고 말았습니다. 7위는 호베르투 카를로스입니다. 역대 유럽 챔피언스리그 수비수 중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카를로스입니다. 카를로스의 프리킥은 공포에 덜 만큼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필드골 또한 못지않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10년간 레알의 왼쪽 측면을 지배한 선수였죠. 3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특히 그의 공격 가담은 매우 높았는데 168cm의 작지만 빨랐고 볼을 다루는 능력은 타이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89골 중 프리킥이 36골이었으니 얼마나 그의 공격 침투가 매서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 현재 마르셀로나, 다니엘 알베스 등 강력한 공격을 가진 수비수들의 선배격이 바로 카를로스였고 브라질 축구의 역동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당대 리자라지나 말디니에 비해선 수비력이 약했지만 그를 상쇄할 만한 공격을 갖추었고 레돈도 마케렐레가 뒤를 지켜주었기에 자비 없는 레알에서 10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6위는 로랑 블랑입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수비수인 로랑 블랑은 몽펠리에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18세에 데뷔해 26세까지 몽펠리에에서 기록한 골수만 77골. 특히 86-87 시즌 블랑은 중앙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리그 18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1부 리그에 올려놓았습니다. 2부 리그 빠진 줄 알았지만 1부 리그에서도 그의 득점은 가공할 만했죠. 3년 연속으로 두다리스 골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3년 동안 리그에서만 총 41골을 기록했는데 PK는 17골이었습니다. 골 넣는 수비수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한 블랑은 1990년
프랑스 올해의 선수 그리고 다음 해인 1991년 발롱도르 21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몽펠리에는 창단한 지 100년이 넘었지만 구단 최다 득점자가 아직도 불랑일 정도로 당시 임팩트는 엄청났습니다. 다소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노련한 스킬로 이 단점을 메웠습니다. 프랑스 리그뿐만 아니라 세리에 A, 라리가, EPL 모두 경험한 선수였고 2000년엔 노장임에도 올해 인테르 선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로 세계대회 연속 베스트 11에 선정되었고 리더십도 강했지만 대샹과 드사이에게 주장직을 내주면서 임시로 주장 완장을 찰 뿐이었습니다. 5위는 순위에 든 선수들 중 유일하게 아직도 현역인 라모스는 2019-20 시즌 리그 11골이나 정렬시키면서 커리어 최초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합니다. 호날두가 이적을 하면서 라모스가 페널티킥을 차기 시작하면서 골수가 늘어난 것이죠. 그만큼 다방면으로 재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모스는 특히 공격 세트플레이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머리로 넣은 골수만 51골이죠. 지금까지 라모스의 골들을 보면 골수도 놀랍지만 골순도 또한 뛰어납니다. 경기 80분 이후 부전골, 동점골이 5번이나 있는데 결정적인 경기들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동시대 골 넣는 수비수라 할 수 있는 존 테리, 이바노비치, 케일 등에 비해서 라모스는 2배가 넘는 압도적인 골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으로 35세인 라모스가 프랑스 리그로 이적 후 앞으로 얼마나 골을 더 넣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4위는 파울 브라이트너입니다. 빠글빠글한 폭탄머리의 이 선수는 1980년대 뮌헨과 독일 축구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동을 했지만 왼쪽 풀백으로 뛰면서 넣었던 결정적인 골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데뷔 때부터 월드클래스급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20살에 데뷔해서 뮌헨에서 주전을 꿰찼고 21살에 유로 우승, 23살에 챔스 우승을 일굽니다. 특히 1974년 서독 월드컵에선 왼쪽 풀백임에도 3골을 터뜨려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1970년 후반부터는 전담 페널키커로 나서면서 40골을 기록했죠. 그만큼 킥에 있어선 매우 정교했다는 의미입니다. 폭발적인 오버래핑에 감각적인 슈팅 그리고 미드필더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성은 감독들에게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극찬을 받습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이 능력이 아까웠는지 감독들은 그를 미드필더로 기용해 루메니게를 보좌하게 했습니다. 차범근은 훗날 같은 시대를 보낸 브라이트너의 경지에 올라가지 못해 아쉽다며 그를 평가했습니다. 현재 분데스리가 역대 베스트에 그는 여전히 수비수로 베켄바워, 필립 람과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3위는 다니엘 파사렐라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중앙 수비수는 장대 같은 키에 육중한 몸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1970년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수비수 파사렐라는 173cm의 단신을 가지고 후방을 지켰습니다. 이 돌연변이에 가까운 선수 파사렐라는 1978년 아르헨티나를 이끌고 월드컵 우승을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남미의 베켄바워라고 하기도 하죠. 그는 아르헨티나 명문 리버플레이트에서 4번의 리그 우승 그리고 유럽에선 피오렌티나, 인터밀란에서 선수생활을 합니다. 그의 장점은 왼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킥 능력입니다. 프리킥은 항상 그의 차지였고 리더십까지 강력해 마라도나 등장 이전 아르헨티나를 지배했습니다. 중앙 수비수다 보니 박스 안 침투가 어려워 공을 몰다 중거리 슛을 때리거나 정교한 왼발 킥으로 우수한 골들을 터뜨립니다. 역대 아르헨티나 국대 수비수 중에 파사렐라의 22골을 넣는 선수는 없습니다. 2위는 페르난도 이에로입니다. 이에로는 스페인어로 철을 의미합니다. 1987년 바야돌리드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데뷔했지만 2년 뒤 레알로 오면서 수비수로 전향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수비수지 레알 3년째엔 21골로 득점 2위를 차지해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레알에서 프리킥과 페널티킥 전문이었고 스페인 대표팀 발탁 후에도 그의 역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레알에서도 그렇고 스페인 대표팀 내에서도 킥력이 좋은 선수들이 득실되는 가운데 전담 키커였다는 것은 얼마나 킥이 좋은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레알에서 기록한 128골 중 페널티킥은 27골입니다. 이걸 빼고도 100골이 넘죠. 클럽 통산 675경기 128골도 정의적이지만 대표팀에서도 라우리 깨기 전 30골을 터뜨려 역대 최다 득점자 위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월드컵 12경기에서 5골 3어시는 충분히 월드컵의 사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득점 능력도 우수했지만 수비 능력도 발군이었고 주장 시절엔 강력한 카리스마로 진두지휘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로날도 쿠만입니다.
1994년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으로 통산 685경기에서 239골을 뽑아낸 골 넣는 수비수의 정점. 1990년대 당시 리베로 전술이 크게 유행을 했는데 가장 최적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직접 드리블로 치고 올라와 슈팅을 때리는 빌드업의 핵심이었습니다. 현대 축구로 치면 라모스와 데브라이너의 합친격. 골을 넣는 능력도 매우 출중했지만 본업인 수비도 정상급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주전 수비수였으니 말입니다. 바르셀로나의 감독 요한 크루이프는 쿠만을 리베로, 중앙수비 때로는 공수 연결고리인 미들필더까지 수행을 시킵니다. 정교하면서 강력한 쿠만의 킥은 세트피스에서 빛을 발했지만 후방에서 뿌리는 롱패스, 중거리 슛도 일품이었습니다. 52번의 페널티킥을 차서 6번만 실패했을 정도로 킥의 대가였습니다. 오렌지 군단의 일원으로도 유로 88의 우승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축구선수 최고의 업적이라 할 만한 한 해 3관왕 트래블을 히딩크와 함께 달성을 합니다. 아인트호벤에서 득점력이 빅리그로 간다고 해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였습니다. 바르셀로나 이적 후 6년 동안 무려 88골을 뽑아냅니다. 1994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프리킥 결승골의 주인공도 바로 로날드 쿠만이었죠. 바르셀로나의 1990년대 4년 연속 리그 우승에도 바로 그의 득점과 수비가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갖춘 선수는 쿠만 이후 이젠 거의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메시의 후계자라고 불렸지만 끝내 꽃을 피우지 못한 비혼의 천재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